한강의 기적, 아무도 몰랐던 진짜 주인공들. 여러분,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폐허가 된 전쟁터에서 불과 30년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된 이야기. 우리가 교과서에서, 뉴스에서 어른들한테 수도 없이 들어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한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기적 누가 만든 걸까요? 박정희 대통령? 삼성 이병철 회장? 현대 정주영 회장? 다 틀렸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반쪽짜리 정답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지금껏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이 나라를 어떻게 먹여 살렸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아마 마음 한켠이 조금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파트 1. 우리가 알던 이야기. 1953년 한국 전쟁이 끝났을 때 이 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였습니다. 아프리카 가나보다도 낮은 수치였어요. 도로도 없었고 공장도 없었고 자본도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시작한 겁니다.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웠고 기업들은 수출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섬유, 철강, 조선, 전자 하나씩 세계 시장을 두드렸고 1970년대를 거치며 한국은 기적이라는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항상 빠져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공장을 누가 돌렸냐는 겁니다. 그 수출품을 누구의 손이 만들었냐는 겁니다. 파트 2. 기적의 종잣돈은 어디서 왔나? 1960년대 초 한국 정부는 극심한 외화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경제 개발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었어요. 미국 원조도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두 가지 흐름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는 서독행 비행기입니다. 1963년부터 수천 명의 광부들이 지구 반 바퀴를 돌아 독일 땅속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1년 뒤 간호사들도 뒤따랐습니다. 이들이 독일에서 번 돈 중 상당 부분은 고국으로 송금됐습니다. 그 액수가 쌓이고 쌓여 초기 경제 개발의 실질적인 종잣돈이 됩니다. 두 번째는 베트남입니다. 1964년부터 한국군이 베트남 전쟁에 파병됩니다. 군인들이 전장에서 받은 달러,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벌어들인 용역 대금, 이건 역시 한국 경제로 흘러들어옵니다. 나중에 밝혀진 자료에 따르면 1960년대 독일 파견, 광부 간호사의 외화 송금액과 베트남 관련 외화 수입은 당시 한국 수출 총액의 상당한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다시 말해 경제 기적의 출발점은 대통령의 결단이나 기업가의 해안이 아니라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청년들이 탄광 속에서 낯선 나라 병원에서 전쟁터에서 번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몇 명이나 알고 있을까요? 파트 3. 공장 안의 또 다른 주인공들. 1970년대 구로공단. 서울 서쪽 끄트머리에 자리 잡은 이 공단은 한국 수출의 심장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일한 사람들의 평균 나이는 16에서 22살 사이. 대부분 지방에서 올라온 여성들이었습니다. 새벽 6시에 공장에 들어가 밤 10시가 넘어서 나왔습니다. 기숙사에서 8명이 한 방을 썼고 밥 먹는 시간 10분이 유일한 숨통이었습니다. 이들이 만든 것들 나일론, 스타킹, 합판, 봉제 완구, 라디오 부품, 이게 전부 메이드 인 코리아 딱지를 달고 미국, 일본, 유럽으로 나갔습니다. 1970년대 한국 수출의 기둥은 중화학공업이 아니라 이 경공업이었고 경공업의 기둥은 이 여성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여성 노동자의 임금은 남성의 절반이 채 안 됐습니다. 잔업수당도 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여성들이 번 돈을 고향의 남동생,
오빠 학비로 고스란히 붙였습니다. 그 남동생이 그 오빠가 대학을 나오고 기업에 취직하고 이후 한강의 기적을 이끈 세대로 조명을 받습니다. 누나가 공장에서 번 돈으로 공부한 오빠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동안 누나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역사책에 없습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파트 4. 사막 위의 코리아. 1970년대 중반 석유 파동으로 중동이 돈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사막 위에 도시를 짓는 프로젝트들이 터져나왔고 한국 건설사들이 뛰어들었습니다. 그 공사장에는 수십만 명의 한국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50도가 넘는 사막에서 철근을 세우고 콘크리트를 부었습니다. 한여름엔 새벽 4시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쉬고 해가 지면 다시 일하는 패턴이었지만 공기가 촉박할 때는 그것도 사치였습니다. 이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라크에서 벌어들인 외화는 1970년대 후반 한국 외화 수입에 엄청난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것이 없었다면 제2차 경제개발 계획도 포항제철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1인당 GDP는 1960년 67달러에서 1990년 6,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숫자만 보면 눈부십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소득 불평등 지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성장과 함께 격차도 벌어졌습니다. 중동 건설 현장에서 뼈를 갈았던 노동자 상당수는 귀국 후 내 집 한 칸을 갖지 못했습니다. 영웅 대접은커녕 그때 그렇게 벌었으면 뭐 했어라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기적을 만든 사람들과 기적의 과실을 누린 사람들이 꼭 같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한강의 기적을 부정하려고 이 영상을 만든 게 아닙니다. 그 기적은 진짜입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다만 그 기적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얼굴들이 있었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독일 탄광 1000m 아래에서 석탄을 캔 청년들, 낯선 나라 병원에서 한국말이 그리워 울었던 간호사들, 구로공단 기숙사에서 남동생 학비를 위해 잠을 아꼈던 여공들, 사막 한복판에서 고향 생각에 라디오를 껴안았던 건설 노동자들, 이들이 없었다면 기적도 없었습니다. 역사는 항상 결과를 설계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역사를 실제로 만든 건 이름 없이 버텨낸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분들께 작은 헌정이 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한강의 기적 이후 우리가 무엇을 잃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